세계 축구 무대에는 팀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골키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챔스 결승 진출을 이끌었던 도르트문트의 코벨, 트레블을 이끌었던 노이어와 에드르송, 레알 마드리드의 가장 강력한 무기 쿠르투아와 유로 우승의 주역 지안루이지 돈나루마 등등 많은 키퍼들이 팀의 핵심으로서 뛰고 있는데요. 하지만 런던의 한 빅클럽은 계속해서 그런 골키퍼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첼시의 골키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재 첼시는 골키퍼에서 큰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주전이라고 볼 수 있는 로베르트 산체스는 큰 불안감을 안고 있고, 벤치에 앉아있는 요르겐센은 25라운드 브라이튼전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믿음을 주지 못했죠. 리버풀의 알리송이나 토트넘의 비카리오, 아스날의 라야, 그리고 빌라의 마르티네스까지 타 클럽에 비해 확실히 아쉬운 골키퍼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첼시가 골키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지난 6년간 골키퍼 영입에만 무려 2,830억을 썼는데요. 이런 첼시의 골키퍼 잔혹사는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원래 첼시는 골키퍼에 있어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구단주로 부임한 뒤 약 10년간 첼시의 최후방을 지켰던 건 페트르 체흐인데요. 프리미어리그 올타임 넘버원이라고도 불리는 체흐는 첼시에서 챔피언스리그 1회, 리그 4회 등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런 그의 후계자로 낙점된 건 떠오르는 차세대 스타 티보 크루투아였는데요. 구단은 그를 믿고 체흐를 아스날에 보내며 세대 교체를 진행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임대 시절부터 실력을 증명했던 그는 첼시에서도 리그 우승 2회를 함께하며 10년간 골문을 책임질 선수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하지만 17-18 시즌 첼시와 크루투아의 계약이 1년 남은 시점 레알 마드리드를 보내달라고 찡찡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훈련 무단 불참을 하는 프로 일식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며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죠. 첼시의 골키퍼 잔혹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쿠르투아의 대체자로 촉망받던 빌바오의 한 키퍼를 노리는데요. 이름은 케파 아리사발라가 8천만 유로라는 바이아웃을 지르며 비싸게 데려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폭망, 골키퍼 레코드를 세우며 데려온 그였지만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죠. 첫 이적 시즌인 18-19 시즌은 이적료에 비해 아쉽긴 하지만 첫 시즌을 감안했을 때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였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 선방률 54%, 프리미어리그 최하위를 기록하며 첼시 팬들의 복장을 터지게 만들었죠. 이 모든 것은 쿠르투아의 스노우볼이었는데요. 쿠르투아가 조금만 더 빨리 명백하게 입장을 밝혔다면 첼시는 알리송을 영입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쿠르투아가 잔류할 것으로 생각해 포기했고 알리송은 리버풀로 이적했죠. 그 후 쿠발롬이 훈련 무단 불참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급하게 바이아웃을 지르며 케파를 데려왔죠. 말 그대로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끔찍한 활약을 보인 케파 아리사발라가 덕분에 20-21 시즌 또다시 키퍼를 영입합니다. 그 주인공은 스타드렌의 에두아르 맨디였죠.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 시작된 시즌에서 영입된 맨디는 그야말로 최고의 활약을 펼칩니다. 챔피언스리그 12경기 3실점 9클린시트, 선방률 90%라는 미친 대기록을 세우며 팀을 유럽의 정상으로 이끌었죠. 2021 UEFA 올해의 골키퍼마저 수상하며 팬들은 드디어 골키퍼 잔혹사가 끝났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1-22 시즌 발밑 능력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더니 다음 시즌엔 그걸 커버하던 선방 능력까지 급격히 하락하며 맨디는 케파에게마저 주전 자리를 내주고 말았죠. 첼시는 그 시즌 리그 12위까지 추락하며 다시 한번 골문 불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체티노와 함께 시작된 23-24 시즌 첼시는 에두아르 맨디를 사우디로 판매합니다. 그리고 케파는 레알 마드리드로의 임대를 가게 되죠. 골키퍼가 부족해진 첼시는 키퍼를 또다시 영입합니다. 브라이튼의 골키퍼였던 로베르트 산체스와 MLS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던 조르제 페트로비치를 데려오는데요. 하지만 이 둘도 잔혹사를 끝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로베르트 산체스는 데려올 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22-23 시즌 브라이튼에서도 주전 경쟁을 밀린 산체스를 주전 키퍼로 낙점하고 데려온 것에 대해 불만이 꽤 있었는데요. 그의 은사였던 벤 로버츠가 골키퍼 코치로 있었기 때문에 믿어보자는 목소리도 있었죠. 반신반의의 상황에서 시작된 시즌, 결국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계속되는 실수를 보여주며 떨어지는 안정성을 보였고 결국 시즌 중반 페트로비치에게도 밀리며 벤치 신세가 됐죠. 물론 페트로비치도 만족스러운 활약은 아니었고 다음 시즌 스트라스부르로 임대를 떠납니다. 그렇게 24-25 시즌에는 비아레알의 필립 요르겐센마저 영입했지만
그 역시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며 잔혹사는 여전히 이어지는 중입니다. 첼시가 쿠르투아 이후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은 이유는 직관적입니다. 그냥 영입하는 선수마다 못했기 때문인데요. 빌바오에서 레코드를 기록하며 넘어왔지만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케파와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나 끝이 안 좋았던 맨디, 게다가 이번 시즌은 임대본의 페트로비치가 리그 베스트급 활약을 보이는 반면 산체스와 요르겐센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가장 절망적인 점은 돈은 돈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많은 돈이라는 것이 체감이 되는데요. 프리미어리그 빅6의 리버풀은 1,500억, 맨체스터 시티는 에데르송을 필두로 760억, 맨유는 데헤아 이후로 900억, 토트넘은 570억, 마지막으로 아스날은 총 1,500억을 썼죠. 하지만 첼시는 케파 아리사발라가를 시작으로 에두아르 맨디, 로베르트 산체스와 페트로비치, 그리고 요르겐센, 유망주인 가브리엘 슬로니다까지 두세 배의 돈을 사용했지만 아직까진 단 한 명도 믿고 맡길 만한 키퍼가 없죠. 선수들의 가격이 인플레이션된 요즘 축구에서 키퍼에게 많은 돈을 쓰는 것은 고무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키퍼는 탑 포지션에 비해 경기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그렇기에 카리우스처럼 심각한 상황이 아닌 이상 영입에 있어 가장 후순위입니다. 하지만 첼시처럼 많은 돈을 쓴다면 그만큼 다른 포지션에 투자할 금액이 적어지게 되죠. 또 한 팀에 오래 머무는 포지션인 골키퍼 특성상 재판매 역시도 힘든데요. 당장 세계 빅클럽들의 골키퍼를 보면 위네는 노이어는 15년째, 바르셀로나의 테어 슈테게는 12년, 리버풀의 알리송 8년, 에데르송 9년 등 팀의 최후방을 장기간 지키게 됩니다. 게다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니 판매 가능성은 더더욱 떨어지죠. 실제로 케파는 아직도 첼시 소속이고요. 그렇기에 뎁스는 늘어나는데 믿을 선수는 없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첼시는 골키퍼 보강을 위해 또 돈을 써야 한다는 점이죠. 저는 축구에 있어 가장 매력적인 포지션은 골키퍼라고 생각합니다. 환상적인 세이브를 했을 때, 페널티킥 선방을 해냈을 때, 그들의 포효와 그 모습, 그리고 팀의 최후방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든든함과 안정감은 축구를 보는 팬들을 덩달아 신나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첼시 팬들은 최후방에서 8년간 든든함과 안정감보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골키퍼는 팀의 수호신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로 자리잡고 있죠.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쿠르투아에 대한 원망심은 깊어질 것만 같습니다. 과연 첼시의 골키퍼 잔혹사는 언제쯤 끝이 날까요? 그리고 다음 시즌 그 종지부를 찍을 주인공이 나타날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이상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조였습니다.